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위성에서 쏴주는 신호를 받는 안테나를 만드는 인텔리안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는 여의도에서 10배 간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 왜 그런지 앞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매수매도에 대한 추천 영상 아닙니다. 오늘은 스페이스 메가트렌드 중에서 위성통신과 관련된 한국 업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쏴주면 지구에서 그 신호를 받아줄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를 오늘 다룰 예정입니다. 인텔리안테크는 코스닥 기업이라서 코스닥 상위 종목들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시총이 한 8,600억 원 정도 되니까 위에 있는 애들에 비해서는 작지만 그래도 한 코스닥 안에서는 한 30등 안에는 들 것 같습니다. 대주주는 현재 성상엽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 사장님이신데 지분을 한 20% 이상 들고 있고 그 외에는 크게 들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사를 지금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은 열심히 하게 생겼네요. 인텔리안 테크는 위성통신 안테나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곳인데 대부분 수출 물량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드는 안테나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해상용 안테나, 그리고 두 번째는 저궤도 위성 안테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인공위성이 다 쏴주죠. 신호 쏴주면 항공, 해상, 지상, 게이트웨이 이쪽에서 이제 신호를 받아갖고 통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매출 브레이크다운 매출을 좀 나눠보면 위성통신 안테나 이 비중이 사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비중도 높은데 성장률도 높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성장은 다 위성통신 안테나가 다 끌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만 사실상 보시면 돼요. 인텔리안테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의 부문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첫 번째 부문이 그래도 좀 의미는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인텔리안테크는 해상용 안테나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한 39% 정도 되니까 컵햄이라고 하는 애가 3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두 회사가 사실상 이제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데 문제는 인텔리안테크가 글로벌 1등, 2등 그 정도를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대형 선박 기준으로 이거 탑재율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말 맞다나 지금 탑재율이 20%에서 100%가 된다고 해도 지금 매출이 한 5배 정도 늘어나겠네요. 그게 맥스예요. 그렇게 5배가 늘어나도 위성통신 매출의 3분의 1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위성통신 매출이 한 요 정도 되잖아요. 2021년 기준으로. 근데 지금 해상용 위성 방송이 지금 요 정도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5배 올라가면 21년 기준으로는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23년 기준으로는 얼마 안 되네요. 한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볼 때 해상용 사업부가 글로벌 1위, 2위 다퉈가지고 중요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 사업부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주가 드라이버는 따로 있습니다. 이 회사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궤도 위성은 말 그대로 낮은 궤도에서 위성 여러 개 띄워놓고 통신 신호를 쏴준다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현재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의 80%가 지금 저궤도 위성이고요. 얘네가 지금 지구를 커버하는 면적이 좁아서 많이 깔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최소한 인공위성 수가 50배, 100배 정도는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 사업부가 있어요. 이 스타링크 사업부에서 이미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상 장비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인텔리안 테크가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스페이스X의 이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그냥 다 만들어요. 지네들이 제작을 하는데 거의 한 1,500달러 정도 들거든요. 대충 한 15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거를 지금 500달러에 팔고 있습니다. 손해보고 사실상 지금 파는 거죠. 우선은 지금 대중화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손해보고 지금 팔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말고 다른 업체들도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소위 스타링크의 반대편에 있는 반스타링크 요 연합들은 자기네들이 이런 장비들을 다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주를 지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받겠습니까? 뻔하죠. 글로벌 1등, 2등 검증된 애들이 받겠죠. 네, 인텔리안 테크가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저 궤도 위성이 왜 필요한가요?
네, 왜 필요한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비롯한 대부분의 통신 신호 전달은 케이블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하는 것들을 연결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끼리 한국에서 일본, 일본에서 필리핀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해저 케이블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전 세계적으로 380개 정도 지금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해저 케이블이 다 촘촘하게 깔려 있거든요. 수심 2km까지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우선 까는 것도 힘든데 만약에 이게 손상이 됐다라고 하면 수리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수심 2km면 진짜 엄청 들어가야 돼요. 장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해저 케이블은 이런 식으로 깔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깔아 놓는데 이렇게 깔아 놔도 유선 인터넷망 같은 경우는 이 설치된 케이블이랑 일정 거리마다 기지국 건설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초기 인프라 투자 비용이 돈 없으면 이거 못 합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 낮아서 수요 적으면 뭐 경제성의 이유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 약간 지방 도시 가면 인터넷 엄청 느리잖아요. 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안 되는데 회사가 뭐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돈 안 되는 곳까지 기지국 촘촘하게 깔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통신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받으면 안 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케이블을 더 까는 게 아니라 하늘에 위성 띄워서 거기서 통신 서비스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딱 쏴주는 신호를 받으려면 지상에 누군가가 그 신호를 받아줘야 되잖아요. 안테나가 받아줍니다. 그 안테나를 제작하는 곳이 어디다?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그럼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이 안테나의 수요가 폭증을 할 거고 그러면 안테나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는 수혜를 보겠죠? 네, 당연한 로직입니다. 다시 저궤도 위성통신 쪽으로 오면 작년 11월에 원웹이라고 유럽판 스타링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와 866억 원 규모의 터미널 안테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안테나를 많이 깔아야 하기 때문에 안테나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작년에 계약했던 거는 올해 깔 것들이에요. 그게 866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수주를 받았는데 내년에는 아마 추가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웹은 작년 말 기준으로 394기를 발사를 했는데 2022년 올해죠. 올해 말까지 총 648기의 위성을 지금 운영할 계획이니까 추가로 몇 개를 더 발사를 하면 되죠? 254기죠. 254기를 더 띄워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웹 같은 경우는 몇 개를 지금 띄우려고 하냐면 7,000개를 지금 띄우려고 합니다. 스타링크는 현재 한 2,000개 정도 띄웠거든요. 근데 지금 최종적으로 42,000개를 지금 띄우려고 하고 있어요. 아마존이나 텔레스 이런 애들은 지금 현재 거의 띄운 건 없지만 앞으로 지금 많이 띄울 예정입니다. 다 수천 개씩 띄울 예정인데 결국 많은 위성을 띄우고 많은 사람들이 위성 서비스를 받을수록 지상 안테나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많은 인공위성이 진짜 하늘에 쫙 깔려 있고 걔네들이 통신을 막 쏴줘요. 근데 그 통신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큰 기지국 같은 데서 큰 안테나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집 옆에다가 설치를 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도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곳곳에 다 깔리는 겁니다. 그거를 인텔리안테크가 공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위성통신이 대중화되면 인텔리안테크는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조금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이거 막 숫자 막 엄청나게 많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2022년에 원웹이 쏴야 될 위성수가 250개입니다. 그런데 인텔리안테크랑 원웹이랑 계약을 한 금액이 지금 866억 원이에요.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위성 한 대당 안테나 매출이 3억 원이 조금 넘죠? 3점 몇억 원 정도 됩니다. 자, 앞으로 원웹이 쏠 위성수가 몇 개냐? 한 6,400개 정도 됩니다. 얘네뿐만 아니라 아마존이 쏠 위성수도 3,000개가 넘고 기타 업체들이 쏠 위성수도 최소한으로 2,000개를 잡았지만 아마 10,000개가 넘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냥 2,000개를 잡았어요. 그렇게 되면 합계가 대략적으로 한 11,0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위성 한 대당 안테나 매출이 3억 원이 넘었잖아요. 3억 원으로 그냥 잡고 이렇게 되면 전체 시장 전체 매출액은 스타링크 뺐어요. 스타링크 뺀 나머지 시장 전체 매출액이 3조 대충 한 5천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안테나 시장이. 이 중에서 인텔리안테크의 시장 점유율을 30%로 봤습니다. 현재 지금 원웹에도 지금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 다른 데들도 아마 공급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얘네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시장 점유율 한 30%만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B2B용으로 인텔리안테크의 매출은 약 1조 원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B2C용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B2C는 이제 우리 가정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죠. 요거는 스타링크 쪽으로 한번 역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스타링크의 지금 현재 가입자가 14.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상 장비 비용이 한 $500 정도가 되거든요. 원가는 $1,500인데 $1,000 손해보고 지금 $500에 팔고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많아지고 더 많이 만들게 되면 저는 지상 장비 비용은 한 $500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타링크의 지금 지상 장비 매출이 7,250만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0억 원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스타링크의 1차 가입자 목표는 2,5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상 장비 비용이 지금 $500 정도 되니까 요거 곱하면 스타링크의 매출액은 얼마죠? 125억 달러예요. 스타링크가 현재 B2C에서 가장 빨리 지금 앞서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타링크의 시장 점유율을 70%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는 반스타링크 애들이잖아요. 걔네들의 B2C 시장에서의 매출은 나머지 30%니까 이 정도 될 겁니다. 한 53억 달러 정도 될 거예요. 이 시장에서도 인텔리안 테크가 한 시장 점유율을 한 30% 정도 가져간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텔리안 테크의 매출액이 얼마 정도는 되죠? 16억 달러 정도 되죠? 요거 원화로 바꾸면 대략적으로 한 2조 원 정도 됩니다. 인텔리안 테크는 지금 1조 원 더하기 2조 원이니까 3조 원의 매출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얘네 만약에 회사 매출이 지금 3조 원이 되면 2021년에 지금 얼마였죠? 위성통신 안테나는 지금 1,000억이었죠? 뭐 다 합치면 한 1,300억 정도 됐는데 뭐 비교하면 한 25배에서 지금 30배 정도 매출이 늘어난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사실 근데 1년 매출이라기보다 좀 누적 매출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정말 말로만 듣던 주가가 10배 간다는 텐베거 주식이 될 가능성이 없지도 않습니다. 네, 가능할 수도 있어요. 사실상 2021년부터 주가가 달렸습니다. 뭐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언제부터 달렸냐면 이때부터 달렸어요.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부터 달렸으니까 누리호랑 원웹하고 계약했던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올해 두 번째 발사되는 누리호 그리고 원웹과의 추가 계약 그리고 새로운 회사들과 계약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나와서 만든 회사가 있죠. 블루 오리진의 카이퍼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제 수주가 저는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수주를 인텔리안 테크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계약들이 만약에 떴을 때 그게 주가의 드라이버로 강력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밸류에이션은 요거는 제가 그냥 증권사에 있는 추정치를 그냥 가져오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2년, 2023년 뭐 싼 주식 아니에요. 지금 61배, 2023년 37배니까 절대로 싼 주식이 아닌데 제가 보는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지금 2022년, 2023년이 아니라 제가 앞에서 추정을 해드렸잖아요. 위성통신 대중화되면 얘네들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려고 누적 매출이 한 3조라고 봤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2027년에서 한 2030년 정도 됐을 때 매출이 뭐 한 1조 원 정도 돼요. 되면 아마 넷프로핏 마진이 20% 정도까지는 전 충분히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그렇게 높지가 않죠. 높지가 않은데 비용이 부담이 좀 줄어들어서 영업 레버리지가 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보다는 좀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냥 계산을 한번 해본 거예요. 매출 1조 원에 넷프로핏 마진이 한 20% 나오면 MP가 이제 한 2천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2천억 원에다가 P를 이제 30배 정도로 부여를 했어요. 아무래도 우주와 관련된 성장 주식이다 보니까 조금 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줘서 30배 정도로 하면 한 6조 원 정도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뭐 현재 시총이 지금 8,600억 원 수준이니까 지금보다 7배에서 한 8배 정도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본 겁니다.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추정하시는 것들은 아무래도 6개월, 1년, 2년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롱텀하게 보고 제가 오늘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표 주가는 뭐 저는 몰라요. 네, 항상 잘 모르는데
그래도 원웹이 잘 되고 인텔리안 테크가 사업을 잘 영위하면 앞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저는 뭐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텔리안 테크는 위성통신 안테나 만드는 코스닥 회사다. 두 번째, 해상용 안테나와 저궤도 위성 안테나 만드는데 위성 안테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세 번째, 저궤도 위성 안테나를 저궤도 통신 2위 업체인 원웹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네 번째, 원웹이 위성통신 서비스 확대하면서 인텔리안 매출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스타링크는 모든 것들을 혼자 다 만들기 때문에 반 스타링크 회사들에 납품하면 대박 날 가능성이 높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